이거는 굉장히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 중2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독서 취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친구가. 정말 우매한 생각입니다만 한국 작품은 멋지지 않아. 약간 이런 이상한 뭔가 외국 작품을 전문용어로. 요즘 출판사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플레이리스트를 엄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책과 어울리는 음악을 약간 페어링하는? 네. 지수님은 음악 좀 들으세요? 책 읽으면서? 저는 원래는 이제 딱딱한 책만 보다 보니까 뭐 음악을 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수성을 좀 충전하고자 에세이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들으니까 조금 더 집중도 되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생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유가 다른데 네. 감정이 좀 필요할 땐 음악을 오히려 안 듣고 내용이 엄청 빡빡하고 네. 인문 교양서 막 과학책 읽을 때는 음악을 오히려 들어요. 책과 관련한 음악의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인데 오늘 만나볼 분은 이거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애초에 그냥 책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3차원 업그레이드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게스트 안예은님 부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케이팝스타에서 그 정말 독특한 창법이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또 이제 꽤 오랜 시간 음악을 하셨는데 어떻게 뮤지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12살, 13살쯤에 자우림이라는 밴드를 보고 노래도 하시면서 작사, 작곡도 하시면서 뭔가 밴드를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셔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 이제 장래희망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K-POP 스타 5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얼굴을 알리게 되어 이렇게 잘 활동하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약해서 그냥 참여했다 하셨는데 네, 준우승까지 또 하시고 그 이후에 나온 음악들도 너무 특이했어가지고 창귀라는 음악이 있는데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음악이고 지금도 종종 들어요. 그런 음악적인 것도 너무 재밌는데 책을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읍시다라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빌려와서 혼자서 책을 막 몇 권씩 소개하신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한 3년 됐는데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뻔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취향이 뾰족하면 엄청 뾰족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해서 봤었는데 책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고 읽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서점에다가 그냥 풀어놓으면은 책만 읽는 아이였대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읽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책들 속에 파묻혀서.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책을 뭐 고르거나 사거나 하는 루틴이나 이런 습관들이 있으세요? 이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게 되면서 정말 저보다 훨씬 엄청난 다독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을 다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매년 국제도서전에 또 가서 가자마자 이제 정신 차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어서 다음 주에 또 열리는데 갑니다. 근데 이렇게 책 읽으시는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조금 내적 친밀감이 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앞에 설명은 약간 K-POP 스타 이렇게 했을 때는 갔다가 이제는 조금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보시는 독자분들도 생각보다 우리랑 비슷한 점도 있는 분이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굉장히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여성. 저는 그 예은님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이제 물론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어떤 탄탄한 기획력이 받쳐준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이제 기화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반 전쯤에 20년지기 친구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는데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해결점을 찾고 이 메꿔질 수 없는 틈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느껴져서 저한테는 밝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곡을 쓰기 전에 이제 원작 작가님과 미팅 자리가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처음에는 사실 상사화처럼 다 울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작품이 되게 희망차고 밝아서 조금 색채를 밝게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곡조는 밝은데 조금 뭉클한 느낌의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조금 뜻깊은 작품이셨겠어요, 진행하시는 게. 예, 그냥 이렇게 만약에 친구가 꽃으로 돼가지고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나는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만 주어진다는 게 사람을 되게 절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되게 골라보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작품을 보시면 이제 그 사원화에 있던 영혼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힘을 주고 딱 가는 결말들이 많아서 어쩌면 친구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또 힘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창작자의 어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다 어떤 구절을 탁 읽으면은 감명이 탁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은 전체를 착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창작자분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이 전체의 색깔을 3, 4분 내지로 요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서 어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색깔을 어떻게 하면 잘 압축해서 들려드릴 수 있을까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 후기 같은 걸 음악으로 만든다 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시놉시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그러니까 시놉시스라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슨 주인공이 어떤 별장에 갔다. 그래서 한여름날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런 느낌의 작품이겠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싱어송라이터만이 아니라 작가이기도 하시고 아니란 하루라는 책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읽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또 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책은 또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묻게 되셨어요? 저는 청소년일 때부터 물론 음악가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지만 책을 출판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던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미있는 작업이었는데요. 작사라는 것도 작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정말 건방지고 멍청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편집자분과 같이 이렇게 글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건 전부 낙서 쪼가리였구나. 아예 정돈이 안 돼 있고 글 자체가 그래서 편집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기억입니다. 네. 아니란 하루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책이고요. 일할 때의 저, 일하지 않을 때의 저, 그리고 저의 이제 심장병이나 아토피, 우울증 등의 반려병이라고 거기 써 있는데요. 환자의 은희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그래서 안일하다라는 것의 안일한 하루와 일하지 않은 하루 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우리가 가수로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선 안예은과는 조금 다른 이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겪는 어떤 아픔과 편안한 마음들이 참 잘 녹아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사가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읽는 분들이 너무 TMI 아닌가? 라고 느끼실까봐 그 부분이 오히려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수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의 아픈 이야기까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게 저는 이제 먼저 한 발짝 나아가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게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아토피가 있고 심장병이 있고 그냥 우울증이 있는데 그냥 살아요. 그냥 이런 감각이거든요. 제 스스로한테는. 그냥 캐릭터 속성인 거죠. 게임 마법사 스탯 다르고 전사 스탯 다르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체력이 조금 모자라지만 대신에 다른 스탯들이 많이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뭔가 용기를 냈다 라거나 힘을 얻었습니다 라거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 오히려 기분 좋은 책임감 같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책임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앓고 있는 이제 심장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도 30살 넘어서까지 살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이 생겼다 라거나 아니면 제가 아토피 흉터를 드러내고 뭔가 반팔을 입었을 때 언니 덕분에 저도 오늘 처음 민소매를 사봤어요 라거나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까지 의도했거나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독자들이 그렇게 그걸 책을 읽고 이렇게 자기 삶의 얘기까지 하면서 또 용기를 얻은 케이스네요. 인기를 정말 나에게만 기분 좋은 만족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사랑을 더 크게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네요. 표정에서 책만이 아니라 음악 작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밝히면 호러송 위주로 더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는 제가 보기엔 가장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은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그 문어의 꿈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예상은 하셨어요? 전혀 못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틱톡이라는 SNS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린이 유소년 여러분께 이제 갑자기 사랑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 행사가 있구나 라는 걸 예,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곡은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거를 사실 너무너무 슬픈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거든요. 왜냐면 이게 문어가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이랑 본체랑 동일한 색깔로 바뀐다. 맞아. 네, 라는 그 뉴스 클립을 봐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는 너무 슬픈 친구가 아닌가? 왜냐면은 꿈을 꾸는데 바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같지 않은가?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곡 쓸 때 버릇 중에 하나가 멜로디를 밝게 하고 가사를 처참하게 쓰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노래였는데 이게 갑자기 어린이 여러분께서 정말 너무 신나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문어가 나는 꿈을 꿔도 밖에 못 나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는데 나는 나갈 수 없어도 꿈은 꿀 거야 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대중에 의해서 재해석된 네, 재해석됐습니다. 경험을 네, 와. 드디어 저희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남의 책 코너인데요. 나름 저희가 테마를 또 정해봤어요. 일명 음악을 꿈꾸던 어린 예은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책을 추천해 주시면 또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몰입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박완서 작가님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라는 작품과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님의 제비뽑기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박완서 작가님 작품은 이제 1950년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작품들이 꽤 있어서 제가 한국 문학을 제대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와 했던 게 박완서 작가님 작품들이었고 이거는 굉장히 저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 중2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독서 취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친구가. 정말 우매한 생각입니다만 한국 작품은 멋지지 않아. 약간 이런 이상한 뭔가 외국 작품을 사대주의가 너무 심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때도 어린 예은이가 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던 때여서요. 박완서 작가님 책은 특히 이제 한국어로만 돼 있는 처음 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어휘력 향상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고 아예 어린 예은이가 접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한국 문학을 좀 읽어보아라 라고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고딕소설의 대가 제비뽑기인데요. 제비뽑기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는지. 20대 중후반쯤에 데프니 듀모리에라는 작가를 알게 되면서 고딕 호러라고 하는 장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쪽을 이제 또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를 발견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세기부터 막 시작된 장르이기도 네. 하고 보통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안개가 보통 좀 네. 많이 등장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야 돼요. 아, 날씨가 무조건 안 그리고 좋죠. 이상한 건물이 나오는데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야 돼요. 네, 길을 좀 맞습니다. 잃어.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이상해. 웃는데 좀 수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피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시신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시신이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딕 좋아해 주세요. 정말 재밌는 네. 제비뽑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서양 전설의 고향이 아닌가. 아우. 네. 정말 이렇게 음침한 글을 쓰는 작가를 내가 청소년기 이후로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새로 찾은 게 있어. 이 기쁨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이제 또 셜리 잭슨의 책을 다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 너무 반가웠던 건 사실 처음에 딱 보면은 고딕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네. 교회 같은 데서 시작을 하고 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이게 뭐가 무서워 하는데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화가 뭔가 비밀을 숨긴 채 맞아, 대화를 해. 이상해요. 막. 그 투표 같은 걸 하거든요. 맞아. 근데 뭔가 음모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나 얘기를 안 해. 나한테 표 하나를 더 줘. 근데 이들의 톤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피카츄 돈가스를 먹는데 문장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귀를 먼저 먹었다. 그리고 씩 웃었다. 이러면 갑자기 장르가 바뀌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하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하고 그냥 끝 나는 것이 그 해소를 팍 시켜줍니다. 네. 이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네. 지금 딱 그 이제 예은님 새로운 신곡과 함께 읽기 제일 좋은 책이지 않을까. 오늘 이제 남의 책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저는 책에 연계되어 있는 일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7월 중순쯤에 또 6번째 귀신 친구가 나오니까요. 같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귀와서 마지막 꽃을 지킵니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가수 안예은님과 함께 남의 책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